안녕하십니까? 윤기장입니다. 금일은 아이온큐의 투자가 왜 이렇게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그 이유를 어, 간단한 주가 흐름의 차트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래프들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아이온큐는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에 해당되는 그래프는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분홍색은 TQQQ고 노란색에 해당되는 게 속슬입니다. 그리고 러셀 2000에 해당되는 게 스몰캡 시장이죠. 하늘색입니다. 밝은 하늘색. 그리고 파란색, 비교적 파란색에 해당되는 게 테슬라입니다. 애플이 짙은 보라색이고 옅은 보라색이 S&P 500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흐름은 얼추 다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저의 차이, 그리고 하락과 상승했을 때 그 피크, 변동폭, 요런 것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빨간색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어떤 차트들이 조금 눈에 띄기 시작하는데요. 네, 실제로 비슷한 애들만 모아봤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 차트에서 사실은 어, 이상한 애들 뺐어요. 테슬라나 뭐 애플이나 뭐 S&P나 뭐 러셀 2000이나 나스닥은 가만히 놔뒀고요. 일부러 비교해 보시라고. 어차피 나스닥과 S&P 500, 뭐 러셀 거의 다 비슷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구간 이 시점 기준 자체는 어, 확인을 여기서 해보니까 2022년 줄라이, 그러니까 7월경 이전부터 6월 중순경이겠네요. 그때부터 이제 어, 아이온큐가 아마 요때 그 스펙 합병이 되고 이제 공식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는 어, 뉴욕 증시 NYSE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된 후부터의 그 주가 변동을 이 축은 이제 Y축은 주가 변동폭을 나타내는 퍼센티지예요. 그러니까 요때를 기점으로 얼마나 주가가 더 올라갔냐, 내려갔냐, 그 폭의 흐름을 확인하고자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비슷한 애들만 남겼어요. 이상한 애들 빼고 보니까 남은 게 TQQQ랑 SOXL이에요. 얘네 둘은 거의 흐름이 사실은 유사합니다. 실제로 제가 수익도 많이 내보고 손해도 많이 지금 보고 있지만 둘 다 50% 넘게 지금 손해 중이고 어, 거의 한 70%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오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뭐, 뭐 저도 밑에서 많이 담기는 했는데 그래서 수익률이 그나마 좀 보존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나스닥의 흐름에 대비해서 어쨌든 복리의 형태를 3배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를 때는 더 크게 오르고 내려갈 때는 더 크게 내려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을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말로 흡사하다시피 가고 있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현혹되실 수도 있겠지만 상승장에서는 아이온큐와 같은 스몰캡 주식들은 더 많이 오르고요.
하락장에서는 원래 더 많이 떨어지기 나름인데, 고점에서 본다면 거기서부터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하락장의 그런 소위 말하는 차티스트들의 그 바닥이라고 하는 그걸 다지고 나면 아, 사실 상승장에서의 그 폭발력은 오히려 더 한 편이긴 합니다. 자금이 많이 쏠리고 거래량이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ETF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쏠리는 자금 매수량 대비했을 때 조금 더 그 파괴력이 크겠죠. 아무래도. 떨어질 때도 물론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이렇게 3배 레버리지보다도 훨씬 더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 이 주식이 투자를 하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늘려봤어요, 시계열을. 그리고 아이온큐가 출범한 시기가 지금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 대충 보시면은 아시겠죠, 느낌을. 이 검은색 선은 계속 나스닥을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세배 레버리지들의 어, 합창이고, 빨간색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속슬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여기에서는 노란색인데, 분홍색은 TQQQ고요. 굉장합니다. 정말 야수의 심장이 아니고서는 이 변동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거는 이제 최근 3개월간을 보여주는 차트고요. 역시나 비스무리합니다. 아이온큐나 TQQQ나 속슬이나. 근데 이 속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을 수밖에 없긴 해요. 나스닥을 먹여 살리는, 반드시 나스닥 그 빅테크, 테크 주식들이 사용을 해야만 돌아가는 그 산업의 쌀을 공급하는 그 회사들을 모아놓은 게 SOXL이잖아요. 그 구성 요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변동폭이 큰 것도 맞는 것 같고, 그 논리 구조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미친 것 같은 변동폭을 보일지언정 그 개별 그 지표들을 구성하고 있는 ETF들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주식들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온큐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온큐도 결국에는 테크, 어찌 보면 이 대기업들에 대비해서는 스타트업의 수준이고, 어, 이 테크 주식들을 어떤 큰 자본의 덩어리들이 좋게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그 흐름이 당연히 같이 가는 게 맞긴 하겠죠. 그리고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그 섹터, 양자 컴퓨팅이라는 섹터의 가장 앞선 주식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더 큰 기대감을 안고 폭등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6개월간의 변동폭인데요. 속슬이 엄청나다는 사실과 그들과 아이온큐가 거의 흡사한 변동의 형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1년치고요. 여기 이제 적어놓은 대로 야후 파이낸스라는 표시가 있죠. 여기에서 컴패리즌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종목들을, 티커명들을 검색을 하셔서 시계열에 따른 주가 변동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직접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사뭇 더 놀랍긴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투자를 하면서 투자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 세 개 지표들이 이 세 개를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비슷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일단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수익률 자체도 어, 갖고 있는 비중들이 거의 3대 3대 3인 수준으로 비슷한데도 수익률이 비슷하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분명히 비슷한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라는 뇌피셜로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결과를 확인을 직접 하니까 좀 신기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 참고하시고 굉장히 힘든 투자 끝까지 성투하시길 바라겠고 아이온큐에 그렇게까지 큰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어, 이걸 보시면 좀 위험하다는 거 아시겠죠? 만약에 확신이 많이 있으신데 이런 차트를 보신다면 아마 정반대의 생각을 하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시점이긴 하니까요. 어, 모쪼록 성투하시고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